자, 배 닫고 환자분 깨웁시다. 이러진 않죠. 아무한테나 하진 않고요. 네, 이걸 아무한테나 하진 않고 되게 유착이 심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손을 넣어서 내진을 해보면 이 유착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심을 하기도 하고 이걸 진단하기 위해서 전신 마취를 하고 딱 보고 자궁내막질. 자, 배 닫고 환자분 깨웁시다. 이러진 않죠. 이거를 하는 경우는 막 2년 이상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딱히 나는 원인이 없는데 임신이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진단적 복강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말고는 잘 하지는 않고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눈에 보이는 혹이 있어서 치료를 위해서 수술하는 거지 단순히 진단만 위해서 하지는 않아요. 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 주기에 따른 되게 특이한 생리통, 그런 게 그나마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진단은 할 수 없어요. 의사도 진단은 쉽게 못하는데 그냥 의심은 해보는 걸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병은 원인을 알면 치료가 더 쉬워요. 원인을 지금 잘 모르고 가설만 있을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트로겐 의존성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을 끊을 수도 없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완치가 안 되는 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산부인과에서는 뭐 이걸로 사실 뭐 홍보를 하거나 마케팅을 할 이유는 없고, 왜냐하면 만성질환 같은 거고 우리가 뭐 당뇨 고혈압을 막 열심히 막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의학적으로 완치가 잘 안 되는 질환들이 병원이 아닌 뭐 한의원이나 혹은 좀 그런 파라메디슨 쪽에서 더 많이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떠한 원리로 치료를 하는지는 저는 결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도 완치를 못할 거라는 것은 확신해요. 이거를 완치를 했으면 뭐 의학적으로도 다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 병을 치료를 했겠죠. 완치가 없는 병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보들이 넘쳐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관리할 수 있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안 되고 생명에 지장이 없으면 상관없잖아요. 이거는 뭐 케이스 리포트로 된 적도 있고 제 친한 교수님한테서도 들은 얘기이기는 한데, 환자분이 호흡기 내과에서 자꾸 피가 나오는데 진단이 딱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생리할 때마다 피가 나오는 거예요, 기침으로. 알고 보니까 자궁내막증이었어요. 흉막 쪽에, 이제 폐였는지 기관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쪽에 그 내막 조직이 가서 걔가 생리할 때마다 이렇게 증식을 하는 거예요. 자궁내막이잖아요. 자궁내막이 생리 사이클에 증식을 했다가 생리할 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증식을 해서 생리할 때마다 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생리할 때마다 뇌출혈이 생기는 케이스. 케이스 리포트가 될 정도로 굉장히 드문 일인데 실제 국내에서도 있었고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해요. 남자는 에스트로겐이 없어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증식하지 않죠. 생리 안 하잖아요, 남자는. 예. 그래서 남자한테는 걸리지 않는 병, 여자만 걸리는 병, 폐경이 돼도 괜찮은 병, 초경 전에도 괜찮은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튼 빨리 원인이 밝혀져서 참 치료가 되면 좋겠죠. 생리통이 너무 심해요, 이분들은. 그 막 기절하기도 한다는 분들이 이거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거의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수술하는 거예요. 입원해야 돼요, 생리통 있을 때마다. 오늘 의사 언니의 한마디. 자궁내막증은 에스트로겐의 의존적인 병이에요. 에스트로겐이 있는 한 끊임없이 재발하는 병입니다. 만성 관리가 필요해요. 입니다.